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파랑파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을사일주 여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사주를 딱 봤을 때는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좀 이런 식상, 이제 목일간이니까 식상이 되겠죠. 화식상의 어떤 기운이 강해 보입니다. 상당히 이제 강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목생화, 기본적으로는 목생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을목의 힘이 많이 빠지게 되죠. 많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식상이라는 것은 일간의 힘을 빼가는 이제 그런 십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할 사주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신약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요, 이제 이름오행과 같이 이제 같이 넣었을 때는 어떤 식재관이 이제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사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금 관성이 이제 식재관이잖아요. 관성이잖아요. 관성.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이제 원국에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원국에서 이제 없는데, 이제 이렇게 금이 이렇게 뭐 나타나는 경우도 뭐 간혹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한다면 어떤 이름오행 추정까지 이제 같이 넣었을 때도 이제 이렇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제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어떤 뭐 명시 팔자만을 본다라기보다는 발음오행까지도 저는 같이 넣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화토금이니까 식재관입니다. 굉장히 이제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극신약한 사주. 그러니까 식재관이 이렇게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굉장히 극신약한 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신은 볼 것도 없죠. 이제 인성비겁이 용신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다. 업부용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이 되겠죠. 수목이 이제 업부용신 되겠고요. 자, 조용신 한번 볼까요? 자, 조용신 같은 경우는 금수랑 이제 목화 중에서 무엇이다? 어떤 이제 금수를 합친 것이 목화를 합친 것보다 기본적으로 더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다? 양기가 이제 용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억부보다는 이제 조용신은 그렇게 엄청나게 치우쳐져 있진 않기 때문에 사실 억부용신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그런데 무엇이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억부용신과 조용신이 모두 겹치는 목 기운을 정말 1순위 용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용신은 목이다. 두 번째는 이제 수가 되겠죠. 억부용신을 우선시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목수의 수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식재관 사주의 어떤 이제 전형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식재관 사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극신약한 사주죠. 극신약한 사주니까 환경과 상황에 어떤 인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직업적 형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금관성의 기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금관성의 기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조직에 어떤 소속되기는 좀 어려운 사주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식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뭐는 것은 이렇게 루트를 봐야 됩니다. 때로는 루트를 봐야 됐을 때 식상의 어떤 기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식상생지가 이루어지고 재생관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멋지다. 관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자영업자나 뭐 개인사업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다 팔므로써 자신만의 어떤 명예를 얻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구축하는 형태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인 사주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사주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무엇이다? 자영업자, 식재관의 루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이제 보시면 되겠더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이게 식신이 정제,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식신이 정제를 생하고요.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형태, 그러니까 식신정제 정관의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한 분야에 깊이 있게 몰두해서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구축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립적인 뭔가 조직체나 사업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루트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지 식재관 사주의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영화랑 도화가 뭐 기본적으로 같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뭐 그런 뭐 서비스업 뭐 그런 것들, 실제로 이분은 컬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컨설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든가, 혹은 이제 뭐 약간 판매, 뭐 도소매 판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영업 판매, 마케팅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외근직,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서비스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직업을 잡아나갈 수가 있겠다.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멋있다, 유년이랑 청년의 기운이 이제 같이 눕다라는 것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타겟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장년층 이상의 어떤 실버 산업과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 뭐 약간 청소년, 뭐 청년, 뭐 대학생, 뭐 직장 초년생, 뭐 약간 하여간에 좀 젊은 사람들, 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서 자신의 뭔가를 만드는 것이 좋다. 콘텐츠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선 무엇이다? 장생이랑 목욕지가 하필 쏠렸어요. 자, 장생지라는 것은 내가 뭔가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이요. 내가 뭐 이러이러한 뭔가 생각을 뭐 표현하는 뭐 어떤 독특하고 기발한 어떤 그런 창의성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 어쨌든 표현력이 기본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목욕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목욕도화라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엇이다? 어떤 이제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사교적인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표현력과 어떤 사교력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 끼가 많은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끼가 많은 타입이다. 그래서 그 끼를 잘 살려가지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잘 살려서 널리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브랜딩 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형태로 이뤄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대응 그래프죠. 대응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30대까지는 이제 좀 평탄하다가 이제 갑자기 30대부터 큰 변화를 맞게 돼서 슈팅을 한번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슈팅을 하게 되면 이 시기에 변화가 많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신경의 변화죠. 정확히는 신경의 변화가 많다는 것은 그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의지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대한 파도의 물결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잠깐 슈팅하고 또 이제 또 안정적으로 살다가 뭐 도리어 노년 때 또 이렇게 크게 또 변화를 맞게 되는, 신경 변화를 맞게 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뭐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변화, 삶의 변곡점이 이제 있다. 이 시기에 이제 내 마음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용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자, 신강한 용신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는 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동쪽입니다. 이분은 무조건 동쪽에 어떤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쪽에 정착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자, 신강한 제2의 어떤 이제 용신 같은 경우 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수는 북쪽, 목은 동쪽.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동북쪽에 머무는 것이 베스트겠다. 동북 쪽에서 어떤 자신의 사업적인 영역을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서쪽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서쪽에서 그래프가 지금 제일 안 좋잖아요. 평균이랑 거의 그대로 같이 가고 있는데 반면에 평균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남쪽은 중간에 좀 약간 운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좀 그냥 차선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되, 어쨌든 동북 쪽에서 자신이 뭔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다?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에 해당한다. 그런 지역방위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사주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다? 이동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동수는 존재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자리 잡아 나가는 사주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다? 식재관 사주. 자, 식재관 사주의 어떤 극신약한 사주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지역적인 방위까지, 그리고 용신을 살려서 지역적인 방위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보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